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 교재는 385쪽이 되겠고요. 유형상사의 메인 매출 전표, 불공제 유형이라는 부분부터 우리가 연습을 할 시간입니다. 그래서 385쪽 중간쯤에 큰 번호 7번부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은 유형상사 3200번으로 로그인 되어야 되겠고요. 문제를 보시면은 11월 17일 주식회사 진로마트에서 매출거래처에 선물할 선물 세트를 구입하고 전자세금계산서 50만원에 5만원 이거를 발급받았습니다. 대금은 전액 외상으로 했어요. 자, 우리가 진로마트에서 선물 세트를 샀는데 부가세가 있는 세금 계산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은 매입에는 유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아시겠죠? 그 유형의 두 가지는 하나는 51번이 있고요. 하나는 54번이 있었습니다. 자, 51번은 세금계산서 매입 중에서 매입세 공제가 가능한 거 51번. 54번은 세금계산서 매입 중에서 매입세 공제가 불가능한 거 이게 54번입니다. 지금 이게 바로 54번이 되겠네요. 매출거래처에 선물 세트를 샀기 때문에 접대비란 말입니다.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한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기 때문에 공제받지 못하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금계산서는요, 매입 매출 전표에 무조건 입력해야 됩니다. 세금계산서를 일반 전표에 입력해서는 안 돼요. 세금계산서는 공제를 받든 못 받든 계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산서는 세금이 없지 않습니까? 면세니까. 그러나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합니다. 여러분, 계산서와 세금 계산서는 무조건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11월 17일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해 볼까요? 자, 11월 17일 유형 54번이 됩니다. 자, 54번을 선택하게 되면은 불공제 사유를 선택해 가지고 사유별로 그 부속 서류가 만들어지거든요. 지금은 접대비니까 9번 되겠습니다. 클릭 선택하시고, 자, 품명에는 선물 세트 하시면 되겠네요. 공급가액에 50만원 입력하시고, 거래처는 진로마트 되겠습니다. 자,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으므로 전자세금란은 1번 하시고요. 자, 분계는 외상을 했는데 금재진 씨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이 분계는 무슨 분계하면 될까요? 불공분계가 있나요? 외상일까요? 혼합일까요? 예, 선물 세트를, 예, 혼합으로 해야 됩니다. 네, 3번 혼합 하시고요. 자, 차변의 계정 과목이 상품으로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는 지금 신발 도소매 하는 법인인데 선물 세트가 상품일 리가 없잖아요. 접대비로 바꿔야 되겠습니다. 접대비 비용 발생 코드는 813번 골라야 됩니다. 내려와서 대변에, 자, 금재진 씨 대변의 개정 과목 뭘로 해야 돼요? 네, 미지급금이죠. 미지급금 253번 55만원 이렇게 회계 처리해야 됩니다. 자, 이 문제는 54번 불공 유형으로 정확히 입력하는 거 이거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요 분계를 외상 분계하면 외상 매입금이 되면서 고칠 수가 없습니다. 개정 과목을. 그러니까 혼합으로 선택을 해야 되고 여기 상품을 접대비로 고쳐야 되고 그리고 대변은 외상 매입금이 아니라 미지급금 개정 과목 잘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1월 18일 거 문제 보겠습니다. 11월 18일 삼성자동차에서 관리부 네, 네, 삼성자동차에서 관리부 업무용으로 사용할 승용차를 구입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자, 대금은 전액 12개월 할부로 지급하기로 했다. 할부 문제 오래간만에 나왔네요. 자, 우선 세금 계산서,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기 때문에 매입 매출 전표 입력 사항이고요. 자, 세액이 있는데 이 세액이 공제 받을 수 있으면 51번, 공제 받을 수 없으면 54번인데 승용차란 말이에요. 우리가 비영업용 승용차는 매입세액 공제를 못 받습니다. 그리고 cc가 2000cc이기 때문에 1000cc를 초과하죠. 그래서 못 받습니다. 매입세액 공제 못 받는 세금 계산서는 54번 유형으로 입력해야 맞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분계를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예. 자동차를 샀으면 밑에 분계는 이제 차변의 차량 운반구로 처리하고 매입세액은 공제 못 받으니까 차량 운반구를 취득비용으로 차량 운반구 취득비용에 포함해야 되죠. 세금은. 그래서 차량 운반구가 3,300이 될 텐데 자, 대변에 아까 선물을 외상으로 사면 미지급금이었습니다. 그러면 자동차를 12개월 할부로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면 이것도 미지급금이죠. 예. 맞나요? 네, 12개월 할부. 그래서 자동차 회사에서 직접 할부를 하게 되면은요, 그거는 외상으로 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미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하시면 돼요. 미지급금으로. 자, 할부에는 또 이러한 할부가 있습니다. 삼성자동차에서 할부를 한 것이 아니라 삼성캐피탈을 통하여 12개월 할부로 자동차 대금을 해결했다. 예, 캐피탈의 할부로 자동차를 샀어요. 자, 삼성자동차에서 할부하면 미지급금이지만 캐피탈 회사에서 할부를 하면은요, 여러분 캐피탈이라는 회사는 금융회사예요. 금융회사에 돈을 빌려서 12개월 동안 원금과 이자를 갚아나가는 그런 돈을 차입하는 그런 거래가 됩니다. 그래서 캐피탈 회사, 뭐 삼성캐피탈 또는 현대캐피탈 자동차 관련해서는 그런 회사로 가끔 나오는데 그때는 미지급금이 아니라 12개월 할부면 단기 차입금, 24개월 이렇게 12개월 초과하는 할부면 장기 차입금으로 회계 처리하시면 돼요. 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 구입 시 할부 구입의 경우 두 가지 형식이 있는데 자동차 회사에서 지금처럼 할부 구입했다라는 그 설명 거래 내역이 나오면은요, 그거는 우리가 미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하라 이겁니다. 미지급금으로. 그런데 가끔 캐피탈 땡땡 캐피탈이라고 이렇게 나와요.
이것은 여러분이 차입금으로 회계 처리하시는데 12개월이면 단기, 12개월 초과한 것은 장기, 이렇게 장기 차입금 또는 단기 차입금으로 회계 처리하시면 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질문인데요. 네네. 세금계산서는 예. 그 자동차 회사에서 끊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그 대금이 캐피탈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분리해요? 자동차를 구입하면 지금처럼 삼성자동차에서 3천만 원 계산서를 받잖아요. 근데 할부는 그 캐피탈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구매하면. 예. 우리가 저기 뭡니까? 돈을, 자동차 대금을 삼성 자동차 회사에서는 자동차 대금을 우리 회사에서 받는 게 아니라 캐피탈에서 받는 거죠. 네. 그리고 우리는 돈을 캐피탈에다가 정해진 스케줄대로 돈을 12개월이든가 24개월에 걸쳐서 납부하는 거고요. 그럼 미지급금으로 그 자동차를 미지급금을 해놓고 캐피탈로 옮겨놔야 돼요. 금액.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위에 거래는 이제 자동차 회사로 거래인데 밑에 분계가 자동차 회사가 쏙 빠지고 단기 차입금 또는 장기 차입금이 거래처가 삼성 캐피탈이 되는 거예요. 예. 밑에 회계 처리할 때만 장기 차입금 또는 단기 차입금의 거래처가 캐피탈 회사가 되는 겁니다. 위에 거래처는 자동차 회사예요. 그 세금 계산서에 있는 공급자. 여기에서 거래처가 자동차 요 밑에서 분리할 때 코드 거래처. 그렇습니다. 아래의 회계 처리는 캐피탈 회사가 거래처고 위에서는 입력할 때는 거래처는 자동차 회사. 그 세금 계산서에 있는 공급자가 위에 입력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입력을 해볼까요? 11월 18일 거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11월 18일 날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세금 계산서니까 54번이 되겠고요. 여기서 불공제 사유는 3번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구입 및 유지 선택해 줘야 되고요. 품명에다가 승용차 해주시고 공급가액은 3천만 원, 거래처는 삼성자동차 해줍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므로 1번 전자 해주시고 분계는 혼합으로 해야 되죠. 3번 혼합분계 하셔가지고 불공의 경우는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모두 접대비나 이런 승용차니까 차량 운반구의 취득 원가로 포함이 됩니다. 차량 운반구로 계정 과목 고쳐야 되고요. 208번으로 내려와서 대변이 미지급금이 됩니다. 미지급금 253번이고 3,300만 원이 되고요. 거래처는 그대로 여기가 삼성자동차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삼성 캐피탈에서 할부를 했다라고 하면은 여기 계정 과목은 단기 차입금으로 바꿔야 되고 여기에 거래처가 삼성자동차가 아니라 삼성 캐피탈이 된다는 것이죠. 네. 여기는 그대로 자동차예요. 삼성자동차. 여기 있는 거래처하고 밑에 있는 거래처가 그때는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불공유형 두 번째 거 해봤네요. 또 19일 거 문제 보겠습니다. 3일공업사에서 관리부의 업무용 승용차를 수리하고 2000cc짜리 전자세금계산서 이렇게 발급받았습니다. 수리대금은 삼성카드로 결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승용차 유지와 관련된 비용인 매입세 공제 못 받습니다. 그래서 54번 불공으로 이것도 입력합니다. 자, 11월 19일로 고치시고요. 이것도 유형이 54번이다. 불공제 사유 아까하고 똑같습니다.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구입 및 유지 선택해 주시고 품명에다가
승용차 수리. 공급가액은 30만 원. 그러면 세액 3만 원 입력될 거고요. 거래처는 310업사. 전자세금은 1번. 자, 분계는 카드 결제했다. 한번 카드 분계 해보겠습니다. 4번. 미지급금 310업사. 이거 바꿔줘야 되겠네요. 310업사 미지급한 게 아니라, 예. 미지급금은 맞는데, 310업사 미지급금이 아니고, 어디에 미지급금인가요? 카드사. 예. 삼성카드로 여기 거래처 바꿔주세요. 99601로 카드사로 바꿔주시고, 자, 밑에, 우리가 지금 33만원어치 상품을 산 게 아니라 곧 자동차를 수리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정 과목은 예, 차량 유지비 822번 차량 유지비가 됩니다. 네. 그래서 차변의 차량 유지비 33만원 비용 발생, 대변의 미지급금 33만원 부채 증가인데, 이 미지급금의 거래처는 카드사로 바꿔준다는 거. 여기 카드 분계해도 되고 혼합 분계해가지고 이렇게 분계를 만들어줘도 됩니다. 여러분, 여기 분계 유형은 채점을 안 합니다. 왜냐면은 모든 분계는 혼합으로 해가지고 밑에 다 정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분계 유형, 여기에 있는, 예, 이걸 카드로 했느냐 혼합으로 했느냐, 이거는 채점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분계는 요 밑에가 맞으면 다 맞는 거예요. 요 항목은 채점 대상이 안 된다. 그러나 나머지 요거는 채점을 하죠. 그래서 채점을 할 때는요, 이게 만약에 4점짜리 문제다 그러면 여기 윗부분 부가가치세 신고서로 가는 부분이 맞으면 이거 2점, 그 다음에 밑에 분계가 맞으면 2점 해가지고 따로따로 채점을 합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1월 20일 한국렌트에서 대표이사가 사용할 업무용 승용차 3500cc를 장기 렌트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11월분 렌트 비용 현금으로 지급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자, 대표이사, 회사 임원용 승용차들 렌트로 쓰는 기업들이 많다고 알고 있어요. 자, 렌트 비용은 뭐냐? 임차료입니다. 임차료. 여러분, 렌트라는 게 빌리는 거예요. 건물을 빌리는 것도 임차료, 토지를 빌려고 월세 내는 것도 임차료, 차를 빌리고 내는 것도 임차료. 네. 그래서 11월 렌트 비용 임차료로 회계 처리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세금이 있는 세금 계산서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임차료의 그 세금은 매입세 공제를 못 받아요. 승용차 관련 임차료이기 때문에. 그래서 54번 유형으로 입력해야 됩니다. 자, 11월 20일 유형 54번. 이것도 3번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구입 및 유지. 분명히는 승용차 렌트. 공급가액은 50만원. 거래처는 한국렌트. 전자세금은 1번 전자세금 계산서니까. 자, 분계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그랬습니다. 현금 분계하시면 편하겠네요. 1번 현금. 자, 출금전표 해결됐는데 상품이 아니라 차량 유지비 아니고 임차료 됩니다. 네네. 819번 임차료.
판매관리비에 있는 임차료. 왜 차량 유지비가 아니냐 하면은 차량 유지비라는 것은 우리 회사 소유의 차를 수리할 때 들어가는 것이 차량 유지비입니다. 네, 이거는 우리 회사 명의, 우리 회사 차가 아닙니다. 렌트카 회사 차를 빌리는 거죠. 그래서 빌리는 건 다 임차료예요. 건물이든 토지든 차량이든 빌리는 건 다 임차료. 그래서 이 임차료에 대한 매입세액 5만 원을 공제 못 받기 때문에 부가세 대급금이 아니라 임차료에 포함돼 버립니다. 비용으로, 이 부가세가 비용으로 포함돼 버려요. 불공이기 때문에. 자, 또 한 가지 있네요. 11월 21일 거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유형 상사의 이 문제를 풀다 보면은 어느 한 가지 유형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여러 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11월 17일부터 계속해서 이 불공제 유형이 이런 것들이 있다 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21일 날은 어떤 유형의 불공인지 보겠습니다. 대표이사가 자신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모든 골프에서 골프 장비를 구입하고 세금 계산서, 근데 종이네요, 종이. 전자가 아니라는 얘기죠. 종이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대금은 전액 외상으로 했다 이거예요. 가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하시오. 대표이사 가지급금이다 이겁니다. 네,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잡았다가 다음 달 급여 지급할 때 가지급금은 우리가 가불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예, 가불. 그러니까 다음 달 급여 지급할 때 요 돈을 공제하고 지급하게 될 거예요. 아니면 급여 날까지 안 기다리고 대표이사가 330만 원을 회사에 입금해주면 되는 거고요. 가지급금은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11월 21일 거 입력해 보겠습니다. 11월 21일 이것도 불공이에요. 54번. 이 사유는 어떤 사유가 되느냐면은, 자, 누구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김민서 씨 어디 계신가요? 네. 자, 지금 여기 불공제 사유창이 떴는데 네. 어떤 사유가 될까요? 왜 불공일까요? 대표이사가 자기가 개인적으로 운동하기 위해서 골프 장비를 사고 회사 앞으로 세금 계산서를 받아왔어요. 2번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 2번이요. 궁금한 게 네. 건강을 대표가 회사를 이끌어가는 사람이잖아요. 네네. 그 사람이 건강이 사업과 관련은 없는 거죠? 네. 네. 예, 그렇습니다. 네. 2번 맞습니다.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입니다. 네. 만약에 대표이사 자신의 건강관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종업원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회사에 골프 장비를, 시설과 장비를 구입해서 시설을 했다. 그거는 매입세 공제됩니다.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은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 골프 장비는 대표이사도 쓸 수 있고 다른 임원이나 일반 직원들도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니까 사업과 관련이 되는데, 이거는 대표이사 본인만의 건강관리를 위한 장비니까 이거 회사에다 놓고 쓰는 게 아니라 자기 집에 가지고 가서 혼자 쓰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이 되는 겁니다. 네, 맞았어요. 선택하시고. 네, 품명에는 골프 장비. 수량단가 지나가시고 공급가액에는 300만 원. 거래처는 모든 골프. 전자세금 나는 말이죠. 종이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야 됩니다. 전자세금 나는 전자인 경우에만 1번 입력하는 거예요. 자, 분계는 뭐냐? 전액 외상으로 했어요. 외상으로 했다 하더라도 이건 외상 분계 안 됩니다. 혼합으로 해야 됩니다.
3번 해주시고, 자, 상품이 아니라 가지급금으로 처리해야 된다. 가지급금은 거래처를 반드시 직원의 이름으로 거래처를 만들어 놓아야 돼요. 가지급금은. 그래서 박상준 대표이사의 이름으로 거래처 코드 만들어져 있죠. 5001번으로. 그리고 내려와서 대변은 외상으로 구입했어도 외상 매입금이 될 수 없죠. 미지급금이고요. 330만 원이 됩니다. 탭키 눌러보시고 미지급금의 거래처는 모든 골프가 맞습니다. 자, 계속 불공제 유형을 보겠습니다. 11월 22일 주식회사 포토전자에서 구청 주민센터에 기증할 목적으로 (3D) 컬러 입체 프린터를 구입하고 전자세금계산서 200만원에 세액 20만원을 발급받았습니다. 대금은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했고요. 기부금으로 회계 처리하라 이랬습니다. 자, 기부금 왜 불공일까요? 이걸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김영실 씨 어디 계신가요? 네네. 네. 자, 이게 불공인데요. 기부금인데 왜 불공일까요? 조금 이따 이제 불공제 사유가 이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게 불공 문제로 나왔으니까 이게 불공은 확실히 불공이에요, 이게. 예. 근데 불공제 사유 중에 뭐에 해당이 될 것 같습니까? 자, 그러면 한번 입력하고 나서 그 창 띄워놓고 한번 답변해 보세요. 자, 이거 불공 맞습니다. 자, 11월 22일 입력해 보세요. 11월 22일 유형을 54번 해놓고, 자, 이 창에서 왜 이 건이 불공제 사유가 되는지, 어떤 사유인지를 한번 말해 보십시오. 여기에서 이 안에 있어요. 여기 밑에 A, B는 시험에 안 나오니까 보지도 마시고 0번부터 9번 이 10개 사유 중에 하나입니다. 사업과 관련 없는? 네, 맞아요. 네, 여러분, 기부금은 사업과 관련 없는 겁니다. 접대비는요, 여기 접대비라는 그 9번 불공제 사유가 있지요. 그 기부금은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기부라는 것은 사업과 무관한 거예요. 사업과 무관한 거는 매입세 공제도 안 해줍니다. 예. 기부금 자체는 좋은 장려할 만한 그런 좋은 활동이지만, 이 세법에서는 그거는 사업과 무관한 것이기 때문에 매입세 공제는 불가능하다. 예.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거 기부금이 가끔 나와요. 이거 불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 꽤 많더라고요. 예. 기부금 좋은 일 했는데 왜 공제를 안 해주나? 네, 그런 생각을 아마 누구든지 아마 하게 될 겁니다. 자, 기부금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이에요. 우리가 영업의 비용 처리하지 않습니까? 접대비는 어떻게 처리해요? 판매관리비로 처리하죠. 그거는 영업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접대비는 판매관리비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부금은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한단 말이에요. 예. 자, 그래서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이다. 선택하시고, 자, 품명에다가 3D 프린터라고 입력합시다. 3D. 공급가액 200만원. 거래처 포토전자. 전자세금은
1번 전자 세금 계산서. 자, 분계는 대금을 보통예금으로 지급했으니까 혼합해야 되죠. 자, 상품이 아니라 기부금이다. 이거 기부금. 933. 영업의 비용이죠. 900번대. 내려와서 대변이 103번 보통예금. 보통예금으로 얼마를? 220만 원을. 그리고 탭키 눌러서 거래처를 이대로 두면 안 되죠. 거래처는 서울은행이 돼야 돼요. 자,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보통예금 꼭 거래처 은행으로 바꾸고 간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가끔 놓쳐요. 이 보통예금 개정 과목까지는 잘 했는데 거래처를 그냥 그대로 두어버리고 가더라. 네, 안 됩니다. 보통예금, 당좌예금, 정기예금, 아무튼 은행의 예금과 관련된 개정 과목은 모두 거래처가 은행이어야 됩니다. 자, 불공이 또 있습니다. 자, 11월 23일 불공을 보겠습니다. 왜 이게 불공인지 볼게요. 면세 사업에 사용할 문구용품을 행복문구에서 구입하고 종이 세금 계산서 10만 원에 만 원을 발급받았습니다. 대금은 전액 현금으로 지급했네요. 네, 그러면 현금 분기하면 되겠고요. 소모품비로 처리해라. 면세 사업을 겸업하고 있다고 가정을 하셔라 이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만약에 컴퓨터 학원 지금 면세 사업자거든요. 근데 제가 또 아래층에다가 컴퓨터 대리점을 하나 냈다고 볼까요? 그러면 컴퓨터 대리점은 컴퓨터 도소매하는 사업자죠. 바로 과세 사업자가 됩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내가 사업을 두 가지를 해요. 밑에 매장도 있고 또 여기 3층에서 학원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번에 공기청정기를 두 대를 샀어요. 한 대는 학원에 놓으려고 샀고 100만 원짜리 샀다고 봅시다. 그리고 한 대는 매장에 놓으려고 샀습니다. 100만 원에 샀으니까 부가세 10% 10만 원 붙어서 220만 원을 주고 샀어요. 그러면은 제가 100만 원 건 한 건은 지금 여기에 해당이 돼요. 100만 원 건 한 건은 여기에 해당이 되고 또 100만 원 한 건 저기 매장에서 쓴 거는 51번으로 입력을 합니다. 자, 매장에서 사용할 공기청정기는 과세 사업으로 쓰는 거 사용하기 때문에 매입세액도 공제가 돼요. 그런데 학원에서 사용하는 공기청정기는 매입세 공제 받으면 안 됩니다. 학원이 면세 사업자니까. 면세 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인 경우에 이런 부분을 잘 처리해야 됩니다. 이걸 중구난방으로 하게 되면요, 나중에 뭡니까? 세무관청에서 어떤 세무조사나 이런 거 때문에 곤욕을 치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면세 사업을 겸업하고 있는 사업자들 굉장히 많습니다. 면세 사업을 겸업하고 있을 때는 면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서 매입한 거는 매입세 공제를 받으면 안 돼요. 54번 유형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또 자, 공기청정기를 샀는데 직원들 사무실에 놓았는데요. 직원들 사무실이 학원 강사도 거기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매장에 있는 직원도 사무실에 있어요. 그러면 그 사무실은 면세 사업과 과세 사업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근무하는 사무실이네요. 그러면 그거 매입세 거기에 설치하는 에어컨이라든가 이런 공기청정기 살 때 매입세 공제를 받아야 되기도 하고 안 받아야 되기도 하고 하죠.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거는 안분 계산이라는 걸 해야 돼요. 매출액 기준으로. 예. 그래서 안분 계산을 해서 그것도 면세 사업에 해당되는 부분이 몇 %이냐 그 비율만큼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아서는 안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 부가가치세 여기 보시면 제가 한번 안분 계산이 FAT 1급에는 안 나와요. 급수가 올라가야 나오는데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이라는 요 메뉴 들어가 볼게요. 여기 가면은 우리 FAT 1급에서는 이것만 나와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을 사유별로 잘 선택할 수 있느냐. 이것만 지금 나오는데 지금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공통 매입세액 안분 계산. 이것이 사무실은 같다 이거예요. 예, 여러분 운수 사업자들도 그런 사업자들이 많습니다. 운수 사업자. 자, 운수 사업자에서 뭐가 면세냐면 시내버스가 면세 사업자예요. 그런데 일부 운수 사업자는 시내버스도 하면서 택시도 해요. 그럼 택시는 과세 사업자예요. 그런데 이 시내버스 고칠 때, 택시 고칠 때 여기 우리가 차를 정비하려면 정비 인력도 써야 되고 장비도 사야 되죠. 그러면 그 장비를 가지고 버스도 고치고 택시도 고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매입세액을 어떻게 하느냐? 바로 안분 계산해야 돼요. 그래서 버스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몇 %냐. 그래서 만약에 70%가 버스 매출이다. 그러면 만약에 이번에 그 장비를 사는데 부가세가 100만 원이 붙었다 그러면 70만 원은 공제받아서는 안 돼요. 30만 원만 공제받아야 됩니다. 그것을 매입세액 안분 계산이라고 해요. 요 계산하는 방식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우선은 안분 계산까지 복잡한 것은 아직은 우리가 이제 FAT 1급에서는 안 다루지만 이거는 뭐예요? 23일 건 이거는 100% 면세 사업에 쓸 문구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54번이에요. 전부가. 자,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11월 23일 매입 매출 전표에 11월 23일 유형은 54번이 되고요. 여기서 불공제 사유는 바로 4번에 있는 면세 사업과 관련된 분이다 이거예요. 면세 사업과 관련된 분.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로만 설명드린 게 여기 5번 공통 매입세액 안분 계산분. 네. 우리는 4번입니다. 면세 사업과 관련된 분 선택. 자, 품명에다가는 문구용품. 공급가에게는 10만원. 거래처는 행복문구. 전자가 아니고 종이네요. 종이는 비워두세요. 전자란을. 자, 분계는 현금으로 지급했다. 출금. 현금 1번 현금. 자, 상품이 아니라 소모품비로 처리하라 그랬으니까 소모인데 800번대 830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불공유형 하나 마지막 거로 하나 남았네요. 8가지의 불공유형이 나왔습니다. 자, 그 중에서 8번째 거 하나 뭔가요? 본사 신축용 토지 취득을 위한 법률 자문 자문 및 등기 대행 용역. 자, 이것을 우리가 토지 취득 관련 매입세액이라고 그래요. 토지 취득 관련 매입세액. 토지 자체가 면세죠. 토지가 면세이기 때문에 토지 취득과 관련된 모든 비용의 매입세액은 공제 못 받습니다. 아무튼 토지 관련된 건 공제 못 받아요. 만약에 토지가 이 평탄 작업이 안 돼가지고 이번에 뭐라 그런가요? 중장비 업체에다 부탁해가지고 토지를 딱 다듬었어요. 그리고 공사비로 200만 원을 요구해가지고 200만 원에 매입세액 20만 원 세금계산서 받았습니다. 매입세액 공제 못 받습니다. 토지 관련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24번이 지금 24일 건이 바로 그거 같아요. 자 보세요. 본사 신축을 하기 위해서 토지를 취득을 했고 그러면서 법률 자문도 받았고 등기 대행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법무법인에다가 자문료하고 등기 대행비를 100만 원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세금 10만 원 포함해서 110만 원. 매입세 공제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은 토지 관련되기 때문에. 자, 입력하겠습니다. 11월 24일 유형 54번. 자, 불공제 사유 중에 보면 0번에 있어요.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 자, 그러면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 제가 지금 우리가 여기서 8가지 유형이 나왔습니다. 그럼 한번 전부 뭐뭐 나왔나 볼까요?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 지금 하는 것이고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 아까 기부금하고 사장 골프 장비 나왔었고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이것도 한 2가지 나왔죠. 면세 사업과 관련된 분 조금 전에 저 문구류 산 거 나왔죠. 공통 매입세액 안 나왔습니다. 등록 전 매입세액 안 나왔습니다. 대손 처분 받은 세액 안 나왔습니다. 납부세액 재계산분 안 나왔습니다.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나왔죠. 자, 근데 8가지 유형이 중복된 것도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불공제 사유에서 우리가 연습한 것을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5가지 유형을 연습했네요. 번호는 8번까지 있지만 중복되는 것도 있어서 이 5가지 유형에서 대부분 나와요. 불공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잘 안 나옵니다. 그러나 알아두긴 하세요. 이론적으로 필요적 기재사항 누락된 거 매입세 공제 못 받는다. 그 다음에 공통 매입세액도 역시 매입세액 그 면세부는 못 받는다. 안분 계산을 해서 해야 된다. 이 등록 전이라는 건 뭐냐면요. 사업자 등록을 하기 전에 매입세액. 그래서 이거는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일까지는 사업자 등록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끝까지 안 하게 되면 매입세 공제 안 해주죠. 그 다음에 대손 처분받은 매입세액. 대손 처분받았다는 건 우리가 돈을 안 갚았다는 거예요. 돈을 안 갚았는데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면 안 되죠. 돈을 지급을 안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납부세액 재계산분, 환급, 납부 환급. 그래서 재계산할 분에 대한 것은 불공제. 이것도 시험에는 안 나와요. 이런 것 등이 있다 이거예요. 참고로 이론 문제 대비해서 알아두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불공제 사유가 0번입니다. 토지의 자본적 지출 선택. 자, 품명에다가 법률 자문 및 등기. 공급가액은 100만 원. 거래처는 대한법률. 대한법무법인. 전자세금은 1번. 대금은 전액 현금으로 지급했나요? 1번. 그리고 상품을 여기 이제 개정 과목. 자, 개정 과목을 이걸 뭘로 해야 될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 그 다음에 김유리 씨 어디 계신가요? 여기요. 개정 과목을 뭘로 할까요? 토지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토지 맞습니다. 이게 지금 법률 자문을 왜 받았느냐? 토지를 취득하려고 받은 거예요. 이것이 토지의 취득 비용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형자산이라든가 이런 자산 취득과 관련된 비용 전부 취득원가에 포함을 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예외가 딱 하나 있었습니다. 단기 매매증권. 단기 매매증권 취득할 때 수수료 비용 처리하라고 그랬어요. 그거 하나 빼고는 취득 관련 비용은 다 자산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토지로 된다. 이거 토지.
수수료 비용 처리하면 틀려요. 토지가 돼요. 네. 집중 잘 해주셨고요. 자, 앉은 자리에서 한 5분 쉬었다가 30분부터 또 좀 하겠습니다. 좀 몸 좀 푸시고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